잠을 자도 피곤하고 자다가도 조그만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쉽게 깬다거나 특정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면서 명치 부분이 쥐어짜기 아픈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안, 초조, 불면이 생기는 1차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몸 안에 특정 미네랄 성분을 결핍시키는데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이라고만 하면 눈떨림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해당 논문을 보면 불안, 불면, 만성피로, 소화불량 역시 마그네슘 결핍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몸 안에서 마그네슘을 어떻게 없애버리는 걸까요? 우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게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때 부신수질이라는 곳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부신피질이라는 곳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죠. 이 호르몬을 바탕으로 간하고 지방세포에 쌓아둔 에너지를 혈관으로 방출하고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받으면 혈당 오르고 하는 게 다 이런 과정들 때문이에요. 안전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는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키고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데 마그네슘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그네슘은 행복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감소시켜서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다음번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적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역경을 딛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 내부에 있던 마그네슘을 세포 외부로 계속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전체 마그네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논문 하나 볼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분석에서 혈장 및 총 마그네슘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고 해당 논문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임상 논문에서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게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의 정상 농도는 0.7mmol 이상을 의미하고 0.7mmol 이하를 저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0.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증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이때는 이미 몸에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상 마그네슘 결핍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혈액 속 마그네슘을 정상 농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뼈에서 마그네슘을 뽑아가지고 보상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미한 결핍으로도 과민, 불안, 신경쇠약, 피로 및 소화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검사를 받은 피험자의 거의 절반이 만성 잠복 마그네슘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결국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마그네슘 결핍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몸 안에 호르몬이 바뀌면 몸 상태에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이렇게 이어진다면 억지로 몸 상태를 바꾸면 역으로 호르몬이 바뀌기도 합니다. 논문을 보면 복식호흡, 즉 몸을 긴장 상태와 반대로 하는 호흡을 함으로써 억지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은 가슴과 배에 손을 대시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배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방법으로 숨을 천천히 쉬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직관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있는 음식으로 보충이 가능한데요. 도정되지 않은 곡류와 콩, 아몬드, 캐시넛, 그리고 채소류, 메밀이나 연어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제나 의약품 형태보다는 일반 식품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밥도 이런 잡곡밥, 건강한 채소류, 콩류 혹시 잘 챙겨 드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치킨에 맥주 시켜 먹고 삼겹살에 소주 먹고 막걸리에 파전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약사나 의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번 건강식으로 챙겨 먹지는 못하는데 이럴 때 마그네슘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마그네슘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시중에는 마그네슘 영양제가 160mg에서 300mg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 형태 또는 쌀 마그네슘 형태이고 이온화 형태의 킬레
첼레이트 형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직구 제품만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쌀 마그네슘 형태가 산화 마그네슘 형태보다 흡수율도 더 좋고 설사 같은 부작용도 덜 하기 때문에 쌀 마그네슘의 형태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저용량 160mg에서 중용량 250mg, 고용량 300mg 이렇게 나눠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개인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언제든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100%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 복용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심장질환자, 그리고 매일 변비약 중에 마그밀이라는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마그네슘이 혈중의 고용량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 안에 마그네슘을 결핍시키고 신경쇠약, 불안, 수면장애, 소화불량, 근육수축을 야기한다. 복식호흡을 통한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되고 식품으로 섭취하면 가장 좋지만 매번 챙겨 먹기 어렵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0mg에서 300mg까지 1회 복용하면 된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변비약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